지금의 강남을 생각하시면 전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강남 일대는 강 건너 당시 서울, 그러니까 강북 사람들의 채소 공급지였다고 합니다. 웬일이야. 강남에서 재배한 채소가 품질이 최상급이었다는 거죠. 뭐 땅이 좋아서 그랬나요? 아니면 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었나요? 특별한 비법이 있었습니다. 그것은 바로 똥! 진짜요? 진짜입니다. 강남의 농사꾼들은 채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1박 2일로 강북 원정까지 떠났다고 합니다. 지게를 지고 강남까지 돌아오는 똥지게꾼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인분을 써서 좋은 품질의 채소와 과일을 강남에서 재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광용 아나운서님, 저 씻지도 않고 먹었는데.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네요. 60년대에서 왔으니까 아주 맛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랬던 강남이 1966년 개발 바람이 불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. 어떻게? 이렇게. 이 두 사진 사이에는 5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. 2011년 서울시에서 낸 통계에 따르면 강남 서초 송파 소위 강남 3구의 땅값 총액 365조 원입니다. 면적은 전국의 0.1%밖에 안 되거든요. 이 돈이면은 당시에 전라도, 충청도, 경상도, 강원도를 다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야, 똥밭이 금밭이 됐네요, 진짜. 진짜로요.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. 이 정도면 네? 격세지감을 넘어서 네. 상점벽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. 새 세상이 열렸으니까 천지개벽? 그러니까. 아니야. 후회 막심. 만시지탄. 정말.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? 네. 타임머신. 그래, 맞아요. 제 마음도 그래요. 진짜 그래요. 지금까지 퀴즈 탐험 신비의 강남 이광용이었습니다. 이야, 지금의 강남을 떠올리면 정말 상상이 안 돼요. 그 번화한 강남이 예전에는 깡촌이었다니.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이 강남이 막 개발될 쯤에 결혼을 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 신혼집을 어디에다가 구할까 해가지고 강남에 한번 가보셨다고 합니다. 근데 강남을 쭉 둘러보신 다음에 여기서는 신혼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강북으로 올라오셨다고 그래요. 아이고. 근데 이제 그때 판단하신 이유가 일단 거기 가면 이제 신혼생활을 강남에서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뭐 저 같은 아이를 낳고 계속 살아가야 될 텐데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. 산부인과도 없고 소아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강북으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엄두가 안 나고 불안하고 하셔서 그래서 신혼 살림을 결국에는 강북에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. 당시 유행했던 말이 남편 없인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 산다라는 얘기를 했었대요. 거기 강남 쪽 길이 너무 그 비만 오면 진창길이 되니까 완전 비포장. 그랬대요. 예. 그 도로 포장 정도가 아니고요. 사실은 제3한강교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강남 지역에 전기도 안 들어왔고 전화도 없었습니다. 이 제3한강교 이제 공사 과정에서 강의 이제 남쪽과 북쪽에 당시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던 현대건설에서 이제 현장 사무소를 만들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강 남쪽의 현장 사무소를 어쨌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10kW의 발전기를 들여놔서 전기를 돌린 것이 강남의 최초의 전기 공급이었다. 현장 사무소에서 또 전화를 해야 되니까 전화를 가설한 것이 또 강남의 최초의 전화 가설이었다.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거의 흙바닥에 전기 안 나오고 지금 전화도 안 되고 그러면 거의 오지나 다름없잖아요, 이게. 여기 사람이 이주 안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네요. 그러니까 60년대 말에 강남 개발이 시작됐지만 70년대 중반까지는 사람들이 안 가요. 그래서 강남 개발 촉진책을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. 그 대표적인 대책이 강남 지역의 개발 촉진지구라는 걸 지정을 합니다. 하여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. 지금 요새 하고 있는 게 보면 투기를 잡으려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다 무겁게 하잖아요. 그거하고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
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주해 오도록 이렇게 유인을 했죠.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나 예. 등록세나 뭐 부동산세, 예, 뭐 재산세. 재산세 이런 거 예, 다 안 냈다. 다 면제했어요. 와,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뭐 거의 정부가 대놓고 예. 강남에서 투기하라고 권장한 거나 다름없다고. 강남에 와서 볼 수 집을 사라는 거죠. 네.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하라는 거예요. 그냥 세금 한 푼도 안 받겠으니까. 네, 그리고 이제 더 그것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강남과 강북 사이에 이제 다리를 건설해야 되는 건데, 그래서 먼저 72년도에 놓인 다리가 잠실교. 네.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으로 73년도에는 영동대교가 놓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76년도가 되면은 저 이제 강동 끝 쪽으로 천호대교가 놓이고요. 반포 쪽으로는 잠수교가 놓입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9년도가 되면은 성수대교, 압구정동 쪽으로 해서 네, 네. 놓이게 되는 거죠. 강남 쪽으로만 다리 5개가 생겼네요. 근데 보통 이런 게 사람들이 몰려야지 다리를 놓는 건데 여기는 그냥 공급이 수요를 네. 창출하는 그러니까요. 격이죠. 뭐 당장 내려가라고. 막 등 떠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중반경부터 이렇게 정부 정책이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요. 네. 하다 안 되니까 뭐 아주 전방위적인 대책이 나옵니다. 이제 강북을 개발을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펼쳐요. 그래서 농지를 택지 전환시키는 것도 안 된다. 뭐 어떤 시설을 예를 들면 유흥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거 새로 내는 거 안 된다. 뭐 이렇게 해서 강북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. 뭐 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구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거 너무 강남에만 올인하는 느낌이거든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요즘 강북이라 그러면 좀 낙후된 지역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강남이 빨리 발전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인식이 아니고 강북 개발을 억제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이 있었다는 겁니다.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으로 갔을까요? 안 갔을까요? 그렇게까지 한번 가주는 게 얘기가 갔을 것 같은데. 제발 가져야 될 것 같은데. 거의 이거 발로 차는 수준인 거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그 속도는 굉장히 더뎠습니다. 결국 정부는 그래서 70년대 후반 이후가 되면은 이 강남 지역으로 많은 공공시설이나 주요 기관들을 이제 이전시키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피게 되는 겁니다. 대표적인 것이 대법원, 대법원이 내려가고요. 네네. 또 대법원 바로 옆에 네. 검찰청, 그리고 이제 강북의 곳곳에 흩어져 있던 여러 이제 그 버스 터미널들을 한데 모아서 대규모의 버스 터미널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강남으로 보냅니다. 야, 우리 교수님의 이 손이 지금 강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지금 한 번 움직이실 때마다 수천억 원이 지금 막 턱턱 써지고 있는데요. 근데 이제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. 또 뭐가 있을까요? 본격적으로 결국 사람들이 강남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어떤 이전 정책이 이제 펼쳐지게 돼요. 학교. 학교. 그렇죠. 학교가 정답입니다. 강북에 있던 학교, 그것도 보통 학교가 아니라 당대의 명문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런 학교들, 대표적으로 뭐 경기고등학교, 뭐 휘문고등학교, 서울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들, 한 15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학교들을 한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한 10여 년 동안에 대거 강남으로 이전을 시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가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그 학교를 따라서 강남으로 몰려들게 되는 거죠. 아니, 엄청 오래된 명문 고등학교들을 쏙쏙 빼가는데 분명히 반발이 있었을 것 같아요. 반발이 컸죠. 가령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원래 화동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정든 화동 언덕을 떠날 수가 없다. 그래가지고 재학생은 물론이고 그 경기고등학교 동문들이 좀 쟁쟁하거든요. 네. 그 쟁쟁한 고등학교 동문들이 나서가지고 이 이전을 반대하고 막으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서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시가 유신 시절이라 사실은 함부로 데모할 수가 없는데 그 정말 엄혹한 아주 그 서슬퍼런 그러한 이 시절에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 이전 반대 시위를 벌였을 정도로 강하게 반발을 했죠. 네, 경기고등학교는 1900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건데. 진짜. 막 휘문고도 막 1906년 뭐 이때 세워진 학교인데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전할 수 있었을까? 정부에서도 결국 회유책도 씁니다.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 측도 뭔가 이제 딜을 해서 이익을 좀 얻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당시 이제 강북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들의 그 교사를 보면
그 땅은 좁고 그리고 이제 그 건물들은 굉장히 낡고 퇴락한 상황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전을 계기로 해서 훨씬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요. 그리고 이제 시설도 최신식의 현대적인 그런 시설들을 요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정부도 그러한 요구들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강남 이전이 학교 입장에서도 학교가 이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. 근데 이제 이전을 하려면 학교로서도 경비가 필요하잖아요. 근데 당시 서울시가 개입해가지고 기존 부지를 이제 기업체에 매각하고 이런 걸 이렇게 알선해주고 그래서 성사시킨. 이제 휘문고등학교 그 땅을 현대에서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옥을 지게 되죠. 결국은 이 강남으로 이전시키는 키 포인트가 한국의 교육열이었네요. 어떻게 보면 그 파락군 학교들이 여기에 강남에 자리 잡으면서 교육 특구가 생성이 됐고요.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요. 아직도 보면 아이 교육 때문에 강남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. 교육열은 또 우리가 대단하잖아요.